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의회가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간의 관계를 검토하는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들 네 나라 간의 협력이 각국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바탕으로 군사적 도발을 강화하고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 초당적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가 북중 이란 간 관계를 검토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안드레아 켄달 테일러 미국 신안보센터 선임연구원은 북중 이란 간의 협력이 각국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특히 북한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습니다. These countries are using their relationships to fill key gaps. And vulnerabilities that they have in their own countries. And so it's not just the 10,000 to 12,000 fighters. It was, all of the ammunition, the ballistic missiles. But now there's reports that North Korean workers are showing up in Russia to fill construction jobs and other things because Russia has a labor shortage in the civilian sectors of its economy. 켄달 테일러 선임연구원은 또 러시아가 유엔 제재에 따라 동결된 수백만 달러 규모의 북한 자금을 해지하는 한편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미사일의 정밀성과 생존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의 지원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통일 목표를 버리고 미사일 시험 등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추가적인 재래식 군사 지원을 받게 된다면 한반도에서 더 과감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 담당 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중국 금융기관을 활용한 북한의 제재 회피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The support takes many forms, but the most concerning is providing Pyongyang continued access to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to conduct illicit financial activities. 루지에로 선임연구원은 특히 과거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 금융기관을 제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중국 단둔은행에 미국 금융만 접근을 차단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 같은 강력한 금융제재 전략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미국 육군전쟁대학의 제이크 리날디 박사는 북중 이란 간 군사협력의 대표적 사례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들며 이런 협력 방식은 향후 인도태평양 지역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타이완 유사시 북한의 개입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China is unlikely to request direct North Korean military support at the outset, but Pyongyang would likely interpret U.S. force buildup in the area as a broader threat, prompting provocations, heightened military readiness. 리널디 박사는 그러면서 미국은 타이완 유사시에 발생할 수 있는 권위주의 국가 간의 협력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파병 북한군의 전투력이 낮고 전장 상황 학습과 적응을 못해 우크라이나군에 압도당하고 있다고 전 미군 사령관이 평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의회 국방정보위원장은 북한군이 구식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전쟁 전술에 대한 토론회에서 벤 호지스 전 유럽 주둔 미군 사령관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전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우크라이나 군에 의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ve always thought that the best organizations and best institutions and the best units were learning organizations that were able to adapt quickly and could learn and put those lessons into effect. And I don't see that in the culture of the North Koreans. 호지스 전 사령관은 그러면서 지금이 대규모 미한 연합훈련을 기습적으로 실시하기 좋은 때라면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를 우려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만 코스텐코 우크라이나 의회 국방정보위원장은 북한군이 현대 전술이 아니라 1960, 70년대 방식의 구식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hat I can say about the North Koreans is that they are very good soldiers. They are very well trained, but the way they are trained reflects the methods of warfare from the 1960s and 70s. They are not as well equipped for modern warfare.
코스텐코 위원장은 이어 북한군이 큰 대형을 이루어 전진하기 때문에 드론의 표적이 되기 쉽다면서 러시아도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드론을 피하도록 북한군을 훈련시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벤자민 젠슨 CSIS 미래연구소 소장은 북한군 파병으로 인한 연합 전술상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You have to know the people, you have to know their procedures, and you have to have kit that talks to each other. You end up with really bad operational boxes that you draw, where North Koreans do swarm attacks here, Russians fight here. 젠슨 소장은 또 폐쇄적 권위주의 국가인 북한의 특성상 러시아에서 실전 경험을 쌓고 귀국한 북한 군인들이 경험을 전수하기는 힘들 것이라면서 오히려 그들은 선전선동에 동원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마이클 월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역량을 강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독재자들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월츠 보좌관은 20일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 참석해 트럼프 행정부의 러시아 대응 역량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 세상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시진핑, 김정은과 맞설 수 있는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말하고 그는 최고의 협상가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최고 사령관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푸틴 대통령을 상대할 능력은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는 복잡한 과정을 주도할 역량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가 참여하는 5개국 협의체 믹타의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믹타 국가 외교장관들은 20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계기로 회담을 가진 뒤 공동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불안정을 야기하는 활동이 국제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고 지적하고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북한에 촉구하며 완전한 결의 이행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기구 CTBTO 실무그룹 회의에서 북한의 문제가 다시 정면으로 지적됐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이 21세기 유일한 핵실험 국가라고 지적하면서 추가 핵실험을 하지 말 것을 촉구했고 우크라이나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비판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기구 CTBTO 제64차 준비위원회 실무그룹 회의가 19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렸습니다. 유엔 주재 유럽연합 EU 대표부는 회의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CTBTO 검증 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속적으로 핵실험을 실시해온 북한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은 북한이 21세기에 전면적인 핵폭발 실험을 실시한 유일한 국가임을 상기한다면서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은 CTBT 검증 체제를 신뢰하며 이 체제는 조약이 발효될 경우 조약 미준수를 억제할 수 있도록 독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음을 입증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CTBT의 보편화와 발효는 EU의 최우선 과제라면서 모든 미서명 국가들이 어떠한 전제 조건이나 추가적인 지연 없이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조약이 발효될 때까지 모든 국가들이 핵무기 시험 또는 기타 핵폭발에 대한 유예를 준수하고 조약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어떠한 행동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주재 우크라이나 대표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CTBT 비준을 지지하면서 핵실험 중단을 강조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한 무기 지원의 대가로 북한에 제공한 미사일 및 드론 기술로 뒷받침되는 핵 프로그램을 규탄한다면서 러시아는 유엔 제재를 위반하고 위협을 확대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비확산 감시 및 집행 메커니즘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되는 무기 프로그램의 진전을 규탄했습니다. 현재 187개 나라가 서명하고 178개국이 비준한 핵확산 금지 조약 CTBT는 발효되지 못해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CTBT가 발효되려면 핵기술을 보유한 44개 나라 모두가 서명 및 비준을 해야 하는데 이 중 미국과 중국, 이란, 이집트, 이스라엘은 서명만 하고 비준을 하지 않았으며 북한과 인도, 파키스탄은 서명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둔 CTBTO는 유엔이 1996년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조약을 채택하면서 발족한 핵실험 감시기구입니다. 한편 북한은 핵실험과 관련해 2003년 핵확산 금지 조약 NPT를 탈퇴했다는 이유로 어떤 조약상의 의무로부터도 자유롭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해 IAEA의 북한 내 관여와 상주 재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을 방문한 그로시 사무총장은 20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면담 뒤 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IAEA가 마지막으로 북한에서 사찰 활동을 하거나 상주한 것은 2009년으로 아주 오래전이며 원자력 안전 같은 분야에서 어떤 형태로든 관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게 자신의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국제적인 우려의 요소라면서 이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한 다수의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엄중한 안보 상황을 지적하며 미일 동맹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와야 외무상은 20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와 일본 국제문제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2025 미일 안보 세미나에서 화상 기조연설을 통해 미일 동맹은 양국 외교와 안보의 초석이라면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양국이 협력 강화를 위해 순조롭게 출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역내 안보 환경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일 동맹의 현대화가 중요하다면서 동맹의 억제력과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하고 특히 확장 억제력의 추가적인 보강과 지휘 통제 개선, 방위 장비 및 기술 협력의 증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일 양국의 인도태평양 공유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선 한국과 필리핀, 호주, 인도 등 가치와 이념을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 프랑스와 영국의 정상들과 차례로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4일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27일에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쇄 회담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한 협상 및 전후 구상과 관세 문제 등 현안 등이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18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에서 러시아 대표단과 장관급 회담을 열어 미러 관계 정상화와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한 고위 협상팀 구성,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 공조, 향후 지속적 협력 등 4개 항에 합의했습니다. 한편 레빗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 출범 1개월을 맞았으며 그동안 대통령은 행정명령 73개에 서명했다고 말하고 내각 강요 등 고위당국자 18명이 연방상원의 인준을 받아 오는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서로를 향해 날선 발언을 주고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젤렌스키 대통령을 선거를 치르지 않는 독재자라고 비난하고 평화를 위해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그는 나라를 잃어버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도 2022년 2월 러시아의 불법 침공에 따른 계엄령 선포로 연기된 우크라이나 대선이 이제 실시돼야 한다면서 그는 4%대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같은 날 우크라이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허위 정보 공간 속에 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0일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키스 켈로그 미국 대통령 우크라 러시아 특사와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세부 사항들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한편 마이크 월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위해 한 일을 볼 때 젤렌스키 대통령이 언론에 험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그들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핏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앞으로 5년간 매년 8%씩 국방 예산을 삭감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로버트 세이시스 국방부 부장관 직무대행은 19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예산 삭감 대상은 과도한 관료주의와 기후변화 대응 사업 등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도한 관료주의를 예산 감축 대상으로 꼽은 것은 인력 구조 조정 계획을 뜻하며 기후변화 대응 사업에는 현재 진행 중인 저공해 대체 연료 구매와 군기지 기후, 재해 대처 강화 작업 등이 포함됩니다. 세이시스 대행은 또 DEI, 즉 다양성과 형평성, 포용성 정책을 비롯한 워크 사업, 즉 인종, 성차별 관련 부조리 등 사회 문제와 관련한 극단적 진보 어젠다들도 예산 투입 중단 대상으로 꼽으면서 이런 사업들이 군 내에서 불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CNN과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스 등에 공개된 장관 지시 문건에 따르면 예산 삭감 목표에 맞춰 오는 24일까지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이에 따라 현행 미국 국방 예산 약 8,500억 달러 가운데 연간 400억 달러 이상이 향후 5년간 삭감될 예정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사망한 인질 가운데 시신 4구를 이스라엘 측에 인계했습니다. 국제적십자사연맹 차량은 20일 가자 지구 내에서 사망자들의 시신이 안치된 검은관 4개를 싣고 가자 국경을 건너 이스라엘에 도착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2023년 10월 하마스에 의해 납치됐던 4살짜리 어린이와 그의 동생 그리고 어머니가 포함되어 있으며 아이들의 아버지는 이달 초 인질 수감자 맞교환을 통해 풀려났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성명을 통해 오늘은 이스라엘 국가에 매우 어려운 날이자 화가 나고 슬픈 날이라며 사망자들을 애도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2단계 휴전 협상이 이번 주 중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이스라엘은 요르단강 서안지구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팔레스타인 국영 와파 통신은 이스라엘 군이 19일 서안지구 투바스 인근 알파라 난민촌을 공격해 팔레스타인인 3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으며 반면에 이스라엘군은 사망한 3명이 테러 목적으로 무기를 판매한 테러리스트라고 반박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 미얀마에서 범죄 조직에 억류됐던 중국인 등 외국인들에 대한 송환 절차가 시작됐다고 현지 당국이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얀마 당국과 공조해온 태국 경찰은 20일 중국 정부가 마련한 항공편에 중국인 50명 전원이 탑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미얀마 당국의 인도로 미얀마 태국 국경을 넘어 태국 북서부 접경 딱주 메솥 소재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태국 경찰은 중국 당국이 앞으로도 인신매매로 미얀마 범죄 조직에 억류돼 불법 온라인 활동 등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자국민을 찾는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송환될 중국인은 총 600명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